어머니에게 보상금이 나왔다고? 김말순 68배 나이에도 새벽부터 시장 좌판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멸치를 다듬고 비린내 나는 옷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시어머니가 초라하다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날아온 통지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8억 3천만 원,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부동산부터 달려갔습니다. 왜 소유권이 아직 시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말수는 이 돈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시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좌판을 끌고 나온 김말수는 오늘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멸치와 오징어를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지만 말수는 이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었죠. 30년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멸치 한 줌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멸치 싱싱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제 저녁에 막 들어온 거예요. 국물 내면 진국이 따로 없어요. 말수는 능숙하게 비닐봉지에 멸치를 담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것이 말순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졌죠. 시장 상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이 좌판을 지켜왔어요. 처음에는 생선 손질하는 법도 몰라서 손을 베이기 일쑤였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어 빨래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태수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등골이 휘도록 일했지만 말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시장에 본격적인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흥정소리,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죠. 이거 얼마예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오늘 장사 안 되면 나 망해요. 말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힘껏 높였습니다. 손님, 오늘은 싱싱해요. 싸게 드릴게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옆 좌판의 강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말순이 요즘 장사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먹고 살만해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들어 장사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말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사니까 그게 어디예요. 점심때가 되자 말수는 좌판을 잠시 비우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1,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점심 식사의 전부였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니 얼었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구로구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말수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조감도가 비쳤어요. 이 동네도 곧 바뀌겠구나.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살아온 이 골목들이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딘가에 땅을 하나 샀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여보, 나중에 이 땅값이 오르면 우리도 좀 살아볼 수 있을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몇 년 전에 그 땅을 이미 팔았다고 했었어요. 어머니, 그 땅 제가 정리했어요. 태수 사업 미천에 보탰어요. 선영은 그렇게 말했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 좋았으니까요. 땅 한 떼기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말수는 좌판 앞에 앉아 멍하니 골목길을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순의 좌판을 거들떠보지 않았죠.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주름투성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말순은 남은 생선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멸치는 이웃 좌판 아주머니에게 조금 나눠주고 오징어 몇 마리는 집으로 가져갔어요. 말순이 오늘도 고생했어. 강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 아저씨도요. 내일 봐요. 말순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도착한 말순은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이었어요. 고급 아파트 분양, 로또 청약, 집값 상승. 말순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지 뭐. 말순은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혼밥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유일한 벗이었죠. 밥을 먹으며 말순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태수는 요즘 얼마나 바쁜지 연락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선영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결혼 초에는 그래도 명절 때마다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태수는 바쁘다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일이 밀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부모는 평생 자식 생각인데 자식은 평생 자기 생각만 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멸치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버텨내야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김말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도 말순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좌판을 펼치고 생선을 정리하는데 멀리서 정장 입은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선을 다듬었어요. 혹시 김말순 씨 되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김말순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비린내 나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구로구청 재개발과 주무관 이진수라고 적혀 있었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세금을 밀린 게 있나 아니면 좌판 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드릴 일입니다. 이진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김말순 씨 명의로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보상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원 41의 7 김말순 명의로 등재된 토지가 이번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진수는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또박또박 소유주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 액수가 적혀 있었죠. 8억 3천만 원. 말순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름이 맞나요? 네, 등기부등본상 명확히 김말순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1987년에 매입하셨더군요.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샀던 그 땅이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남아있다니. 며느리 선영이 분명 몇 년 전에 팔았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 땅을 팔았다고 했거든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수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영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어머님,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보상금 수령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청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진수가 떠난 뒤 말순은 멍하니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멸치 한 줌씩 팔며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거금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옆 좌판의 강노인이 다가왔어요. 말순이 무슨 일이야? 아까 구청 사람 온 것 같던데. 아, 그냥 재개발 관련해서 서류 확인하러 왔대요. 말순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일까봐 조심스러웠죠. 요즘 재개발 때문에 동네가 난리야. 조심해, 사기꾼들 많으니까. 강노인의 충고가 말순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건물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높고 큰 건물이 말순을 압도했습니다. 재개발과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이진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진수는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김말순 씨 소유의 토지입니다. 현재 시세로 평가했을 때 8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낯선 한자와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자기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신을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줬구려. 말순은 속으로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구청을 나서며 말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그 땅을 팔았다고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착각했던 걸까요? 말순은 혼란스러웠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월세방에 돌아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보상금 통지서.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쪽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그 땅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왜일까요? 혹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걸까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말순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죠.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일단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죠. 창밖으로 구로시장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는 시장 골목. 말순은 30년을 그곳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 삶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말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통지서 한 장이 자신의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은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어요.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고 며느리 선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며느리 선영이 왜 그 땅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죠. 말순은 오랜만에 시장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강노인에게 하루만 좌판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까지 구부정해진 모습.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늙었구나.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했습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가방에 넣고 말순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 잘 정돈된 조경,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는 외제차들. 말순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태수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구나. 말순은 복잡한 심경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말순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말순은 작아지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아들이 사는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순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1535.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선영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순간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들어가도 되겠니? 말순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말순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벽에 걸린 큰 텔레비전. 모든 게 말순이 사는 월세방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셔야죠. 선영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말순은 가방에서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좀 봐라. 선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훑어보던 선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너도 알잖니.
내 이름으로 보상금이 나온댄다.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땅이 아직 어머니 명의였어요? 그래, 내가 몇 년 전에 팔았다고 했던 그 땅 말이야. 말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고 하더구나.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매매가 성립 안 됐다고.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한 거예요. 절차가 복잡해서 중간에 꼬인 것 같아요. 착각?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나한테 그 땅 팔아서 태수 사업 미천에 보탰다고 했잖니. 그게 착각이었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선영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죄책감, 그리고 계산하는 듯한 표정. 그래, 이제 알겠구나. 내가 날 속였다는 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냐. 내 계산이었겠지. 늙은 시어머니 하나 속이는 거야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냐.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태수가 퇴근해서 들어온 거였죠.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와 있어? 태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퇴근했구나.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엄마, 무슨 일이야? 또 무슨 문제 일으키셨어? 태수는 귀찮다는 듯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문제는 내 마누라가 일으켰지. 말수는 서류를 태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은 땅을 내 마누라가 팔았다며? 태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8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구청에서 직접 확인했다. 태수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땅 엄마 명의였어? 나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선영은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대체... 말수는 아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태수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아니, 나도 처음 알았어. 태수는 진심으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내와 짜고 한 일이었을까요? 그럼 내 마누라가 나한테 그 땅 팔았다고 거짓말한 건 왜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엄마, 일단 앉아. 차분히 얘기해보자. 태수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얘기할 게 뭐가 있니? 사실은 분명하잖니. 엄마, 오해야. 진짜로. 태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당황한 표,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늙은 시어머니 몰래 땅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나간다. 엄마, 가지마. 얘기 좀 더 하자고. 태수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 이제 알았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울 수는 없었어요. 말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회사 가요. 나 급한 일 있어서 나가야 해.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선영은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요, 제가 몇 년 전에 토지 매매 상담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아, 그러고 그 땅 말씀이시죠? 그때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무산됐던. 사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분명히 절차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영은 초조하게 물었어요. 사장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보세요. 여기 메모가 있네요. 소유주 인감증명서 미비로 이전 불가. 김말순 씨가 직접 와서 서명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적혀 있어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땅은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됐으니까요. 사장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에게 그 땅을 팔았다고 거짓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복잡한 부동산 절차를 알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고 결국 땅은 여전히 시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늙은 여자가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선영은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부동산을 나선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카페로 향한 선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8억 3천만 원. 그 돈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외제차도 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어차피 늙었고 쓸 데도 없을 텐데 왜 그 돈을 혼자 갖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선영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부모 재산 상속, 생전 증여, 재개발 보상금 분배. 여러 단어를 검색하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디 갔다 와? 응, 좀 볼 일 있어서. 선영은 남편 옆에 앉았어요. 태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와의 일로 마음이 무거운 게 분명했죠. 여보.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 있으면 우리 인생 달라져요. 태수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8억이에요, 8억.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 돈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 회사 일도 불안정하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 집 대출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인데. 선영은 현실을 들이댔습니다. 태수는 침묵했어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쓰실 데도 없잖아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이제 힘드실 텐데 그 돈으로 편하게 모시면 되잖아요. 선영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편하게 모신다고?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좋은 데 보내드리고 우리는 남은 돈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태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원하잖아요. 더 나은 삶, 더 여유로운 생활.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불안정했고 동료들은 하나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죠.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동의하실까?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설득하면 되죠. 어머니도 결국 당신 생각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도 태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일 제가 어머니한테 찾아가 볼게요. 차근차근 설득해 보죠. 선영은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만 말 잘 들어보자. 엄마도 우릴 이해하시겠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로시장 월세방에서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 그들의 태도,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베갯잎이 젖었지만 말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말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말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돈을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말수는 통지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8억 3천만 원. 그 숫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멸치를 정리하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불안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정말로 그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고 나서야 아들을 쳐다봤어요. 태수 옆에는 선영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번의 당황스러움 대신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여기서는 곤란하니까 조용한 데 가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말수는 강노인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두 사람을 따라 나섰어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는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차만 마셨습니다. 태수가 이어서 말했죠. 엄마, 그 보상금 말인데요. 우리가 도와드리려고요. 도와준다고? 말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무슨 도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구청 오가는 것도 힘드시고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태수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그냥 행정 절차예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말순은 그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와 어려운 한자들이 가득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게 무슨 서류냐? 보상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류예요. 어머니가 직접 구청에 안 가셔도 되게요. 선영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보상금 전액 위임 동의서.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보상금 전액 위임이라니. 아,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대신 받아서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린다는 뜻이에요. 태수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권리가 아들에게 넘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너희가 내 피값을 뺏겠다는 거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태수는 깜짝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값은 무슨 피값이에요? 어머니, 우리가 욕심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냐? 효도냐? 말수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요양비로도 쓰고 편하게 모시려고요. 요양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말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돈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늙은 부모는 시설에 맡기고 재산은 챙기겠다는 계획이었죠.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면이냐? 출세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찢기 시작했어요. 찢는 소리가 찻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태수가 소리쳤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너희가 내 자식이 맞느냐?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너희 잘 되라고 내 등골이 휘도록 일했다. 시장 바닥에서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늙은 애미 돈 뺏어가려고 이런 짓을 하냐?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떠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수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태수는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지만 말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 들켰으니까 미안한 척하는 거지.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너희 같은 자식 없다. 말수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말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수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너무 많이 퍼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강노인이 좌판을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시장에 도착하자 강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말순이 어디 갔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마워요, 강 아저씨.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노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말순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월세방에서 통지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8억 3천만 원. 이 돈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갈라져 있었던 걸 드러냈을 뿐인지도 몰랐어요. 말수는 서랍을 열고 통지서를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멸치를 팔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것도 흥정하는 것도 힘들었죠. 머릿속은 온통 보상금 생각뿐이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강노인이 다가왔어요. 말순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강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강 아저씨, 사람이 돈을 버리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노인은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구만. 네, 맞아요. 말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상금을 받게 된 이야기, 아들과 며느리가 그 돈을 노리는 이야기, 서류를 찢어버린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강노인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야? 강노인이 물었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돈만은 아니야. 때로는 가르침이 더 큰 유산이 되기도 해.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르침이요? 그래.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 그걸 보여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 아니겠어? 강노인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르침이 더 큰 유산. 그렇다면 자신은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보상금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말수는 시장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과 사무실에 도착한 말수는 이진수 주무관을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김말순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순의 질문에 이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말은 이 돈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말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부나 장학재단 설립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녀들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이진수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와 상담하고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어요. 생소한 절차들이었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며 진행했죠. 며칠 뒤 시장 상인들에게 소식이 퍼졌습니다. 말순이 보상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말순이가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한다고 자식들한테 안 주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말순이답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며느리 선영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선영은 황급히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생선을 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들은 그대로야. 장학재단을 만든다고요? 그 큰 돈을?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편하게 산다는 게 뭔데? 말수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 많이 쓰면서 사는 게 편한 거냐?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 먼저잖아요. 태수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가족이라.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더냐? 돈만 보지 않았더냐? 선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식들한테 돈보다 중요한 걸 보여주고 싶어? 말순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말순은 다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돌아섰습니다. 저녁 때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그래. 왜요?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너희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태수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난 이미 충분히 편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르침은 남는다는 것. 그게 진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죠. 강노인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가르침이 더 큰 유산이 되는 거였어요. 말수는 통지서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이 돈으로 아이들을 도울 것이고 아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구청과 협력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완성됐고 보상금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말수는 구청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 구로구청 3층 회의실로 와라. 중요한 일이 있다. 태수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와보면 알아.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은 당당해야 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죠. 구청에 도착하니 이진수 주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수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 장학재단 설립 기부 협약서라고 적힌 표지가 눈에 띄었죠. 오후 2시가 되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와 선영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로 부른 거예요? 태수가 물었어요. 앉아라. 말수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오늘 나한테 사인 받으러 왔지? 태수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죠. 잘 왔다. 대신 내가 준비한 계약서 하나 보여줄게. 말수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어요. 선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니. 장학재단 설립 기부 협약서야.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 돈으로 시장 상인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한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미쳤어요? 8억이에요, 8억? 그 돈이면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어요. 그래, 알아.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겠지. 근데 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고 싶어.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이지. 말수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난 아파트보다 사람을 남기고 싶다. 그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진짜 유산이야. 선영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유산이 사람이에요? 돈이 유산이죠.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알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던데. 말순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정말 힘들었다면 엄마한테 와서 말했어야지. 근데 너희는 엄마 돈만 노렸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늙은 애미 속이고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고 했잖니. 그게 효도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돈이 보이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안 됐어요. 태수야,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돈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삶이야. 부끄러움 없는 삶. 태수는 그 말을 반복했어요. 너 지금 부끄럽지 않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를 속이려 했던 것도, 돈에 눈이 먼 것도, 모든 게 부끄러웠죠. 제가 틀렸어요, 엄마.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공만 쫓느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잊었네요. 엄마가 평생 등 굽혀서 일하시며 보여주신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이었어. 남을 속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법 말이야.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선영아, 사람은 가진 게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베풀 줄 알아야 진짜 부자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이진수 주무관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울 거야. 시장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자식 공부시키기 힘들거든. 나처럼 말이야. 엄마. 태수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제가 잘 되라고 평생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자식이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의실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말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진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절차는 다음 주에 완료됩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하시는 거 저희도 함께 할게요.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 네, 제대로 배웠어요. 엄마가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 태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될게요. 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으로 좋은 일 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말수는 속으로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구로시장 입구에 작은 현판이 걸렸어요. 나무로 만든 소박한 현판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김말순 장학회 마이너스 우리 시장의 미래를 위하여. 말순은 현판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남긴 땅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게 됐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노인은 축하 화환을 들고 왔고 이웃 좌판 아주머니들은 떡을 돌렸죠. 말순이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을 해내다니. 사람들의 칭찬에 말순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후 2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나타났어요. 10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었죠. 모두 시장 상인의 자녀들이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달려와 말순을 껴안았어요. 덕분에 제가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말순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남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네, 꼭 그럴게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커서 시장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 드릴 거예요.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구나. 꼭 이뤄라.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됐습니다. 구석에서 태수와 선영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지었어요. 태수도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며느리 선영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말수는 현판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말수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네, 엄마가 평생 일하신 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제 월급 일부예요. 앞으로 매달 장학회에 기부하려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네, 엄마가 보여주신 거 배웠어요. 나누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요. 선영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장학회 읽어둘게요. 선영아.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좁은 골목,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좌판.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월세방에 도착한 말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테이블 위에는 예전에 받았던 보상금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말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8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선명했죠.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이지. 말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돈은 흙으로 남고 가르침은 사람으로 남는 거야. 남편이 남긴 땅은 이제 10명 아이들의 미래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멸치를 정리하는데 학생 하나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장학금 받은 학생이었죠. 오, 학교 가느냐?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말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손님, 오늘 멸치 싱싱해요. 말수는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태수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어머, 너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엄마랑 밥 먹고 싶어서요. 태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말수는 좌판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하시죠? 태수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말수는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그럼. 비교도 안 돼. 말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많이 줄 때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말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돈에 눈먼 아들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진 아들로요. 오후에 시장으로 돌아온 말수는 좌판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득 강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르침이 더 큰 유산.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말수는 아들에게 돈 대신 가르침을 줬고 그게 더 큰 가치가 됐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말수는 오늘도 좌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팔리지 않은 멸치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징어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장 입구의 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말순 장학회. 말순은 잠시 멈춰서서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진짜 부자는 배운 사람이다. 말순이 직접 쓴 문구였어요. 맞아, 진짜 부자는 배운 사람이지. 말순은 미소 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말순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는 것이죠. 월세방 창문을 열자 시장 골목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말순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남긴 건 많다고.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말이죠. 말수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가야 했어요. 멸치를 팔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